윤리적 소비는 효율적인가?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윤리적 소비란 프린트 챙겨서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게 생겼지. 윤리적 소비에다가 네모 이 글의 중심 화제래요. 누가 봐도 중심 화제처럼 생겼다라는 이유는 작은 따옴표에다가 정의할 것처럼 생겨 있으니까 제3세계 생산자의 정확하게 맞는 말이는 아니지만 제3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가난한 나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안. 이랬어야 되는데. 제3세계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요게 뭐예요? 목적이지. 윤리적 소비의 목적.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사거나 끊어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상품을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 윤리자의 윤리적 선택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입니다. 끊어 윤리적 소비의 개념, 정의가 방식이 들어가 있다 확인. 이제부터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관점에서 요 말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거야. 근데 그게 효율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헛심 쓰지 말고. 윤리적 소비가 과연 효율적인지 살펴볼 겁니다. 특히 노동 착취, 공정무역, 채식주의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네. 노동 착취 공장 측면에서 윤리적 소비가 효율적인가? 공정무역 측면에서 윤리적 소비가 효율적인가? 채식주의의 실효성 측면에서 윤리적 소비가 효율적인가 살펴볼 거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빨간색 체크합시다. 윤리적 소비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나중에 혹시 논술로 대학 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미친듯이 좋은 글의 형식이야. 결론 처음에 훅 박아 놓고 좋았어, 너의 근거를 볼게, 이거랑 쭉 나가다 결론 내는 거랑, 그러면은 이 근거를 내세우다 마지막에 결론을 보려면 이 글 읽는 아저씨들이 계속 집중해서 얘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 집중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아니요, 그 아저씨들 되게 피곤해요. 저 대학원 있을 때 교수님이 이번에 논술 채점위원이세요 하면은 일단 승질부터 내. 그게 쉽고 재미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글은 되게 좋아. 구성이. 밑으로 내려갈게요. 먼저 노동 착취 공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 윤리적 소비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야.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은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 등 선진국 소비자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열악한 작업장이다. 제3세계의 작업장은 열악해요. 환경이.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 7일 일하는 곳도 흔하다. 열악하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지. 식사를 하거나 노동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찜통이나 다름없는 공장이 대다수다. 이게 제3세계만 그런 거 같죠? 아마존 창고도 이렇습니다.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에어컨 놔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러다가 죽어서 보상해 주는 게 더 싸게 먹혀. 관리자가 한 말이야. 충격적이지 않아? 안전보건 수칙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고 고용주의 학대 행위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착취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열거. 학교쌤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너네 공장에서 만든 거 안 쓸 거야.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공장들의 물건을 불매 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윤리적 소비 행위를 하겠다 이거야.
노동 착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반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나이키 주식이 반값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아프리카 애가 하루 종일 바느질로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데 걔가 하루 종일 받는 게 1달러가 안 됐거든. 근데 그 축구공 가격이 200달러 넘었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CEO 당시 사과하고 사퇴했었어요. 열악한 노동 조건의 경악을 금치 못해서 반대 운동을 나서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윤리적이군요. 하지만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왜? 나쁜 공장에서 나온 물건 사는 게 왜 잘못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 착취 공장이 경제적 압력에 굴복해서 문을 닫으면 이게 문제야. 기존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옆에다가 대답을 미리 쓸게요. 아니요. 과연 그럴까? 현실은 반대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 착취 공장이 오히려 좋은 일자리다. 역설적이죠. 대안이라고 해봐야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장 일꾼, 넉마주의는 길에서 병이나 고철 죽는 사람들, 더 형편없는 일자리뿐이고 심지어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게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차라리 괜찮은 거야. 벌이가 나은 거지.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들 기준에서는.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노동 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대로 증명해준다. 이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 노동 착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슬프지만 자발적이야. 노동 착취 공장을 택한 노동자들이고 갖은 애를 쓴 끝에 겨우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다. 왜 추방 위험을 무릅쓰면서 열악한 노동 착취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지 선진국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옳은 판단 아니다. 공장 문 닫으면은 우리가 봤을 때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나마 여기에서 일하는 게 먹고 살만한데 나보고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니들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얘기 하겠지. 선진국에서 불매운동을 벌이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빈곤층의 삶은 더 궁핍해진다.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를 위해서 불매운동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야. 효율적이지 않다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1993년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톰 하킨이 아동노동 착취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노동 억제법을 발의할 당시 아동노동 억제법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를 위한 거였었는데 목적은 좋아. 선한 의도였을 수 있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수많은 아동이 기성복 제조 공장에 이미 고용되어 있었다. 법안 통과를 우려한 공장 측에서는 5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를 발빠르게 해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동들은 학교로 돌아가거나 더 좋은 일자리로 찾아 나선 게 아니었었다. 여기 밑줄. 아동노동 억제법의 결과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확인. 미국 노동부는 대다수 아동이 더 영세한 미등록 하청 의류 공장이나 기타 업종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동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불매운동은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발표했다.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이 현지 하청 업체보다 임금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지.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이 그나마 좋은 일터였었던 거야. 그나마
좋은 일터였었던 거지. 이들에게는 생활고가 더 극심해졌었다. 이 노동자들이 처한 가혹한 노동 환경은 가히 공동으로 함께 분노할 만하다. 그렇다고 노동착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대신 국내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왜? 국내 생산 제품을 구매하면 외국에 있는 가난한 나라 물건을 안 사. 그 나라 물건이 안 팔려. 걔네들 일자리가 없어. 결국엔 노동자의 경제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일자리 뺏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주변에 야 왜 그 돈 받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일주일 내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최선이었었던 거야. 가난한 나라의 극빈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제품은 변함없이 사기는 사. 대신 해당 기업에 공정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면 어떨까? 글쓴이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니까 여긴 빨간색이지.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가난한 극빈 노동자의 제품은 사지만 해당 기업에 공정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라. 내가 너네 물건 사주기는 사주는데 저 사람들 너무 열악하니까 걔네들 환경을 좀 개선해줘. 이거지. 그렇게 하면 노동 착취를 막으면서 극빈층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다. 자, 밑에 비효율적인 윤리적 소비, 노동 착취 공장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이 불매 운동은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빨간 거 요렇게 행동을 해 주세요. 똑같이 행동을 하면 요렇게 행동을 해 달라 이거지.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 착취 공장이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의 일자리다. 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죠. 노동 착취 공장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비효율적이야. 왜? 결국엔 빈곤층의 삶이 더 궁핍해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된다? 노동 착취 공장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목적 달성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그대는 책 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2개 더 찾으러 갈 거야. 소비자가 압력을 행사해서 가난한 나라의 극빈층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최선. 압박을 해서 그 사람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게 맞아. 제일 좋기는 하지. 우리가 회사를 압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게 최고지.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이렇대요. 윤리적 소비가 의도한 결과를 낳는지는 의문입니다. 윤리적 소비가 의도한 결과를 옆에다가 미리 써놓을게요. 낳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가장 확산되어 있는 이제 이 아저씨가 조목조목 깔 거 2번째 공정무역. 불매운동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불매운동도 비효율적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공정무역 인증은 그런 거 많이 있죠. 아마 커피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을걸? 공정무역 인증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로 바나나, 초콜릿, 커피, 설탕, 차 등 개발도상국의 생산 작물에 적용이 됩니다. 공정무역 인증은 목적, 더 높은 임금, 주로 개발도상국의 생산 작물.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잘 살기 시작하려고 할 때 말이 좋아서 개발도상국이지 아직은 가난한 나라죠. 공정무역 인증서는 우리는 최저임금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안전요건 준수하고 있어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요 일정한 생산, 일정한 기준 사실 달성하기 어려워. 달성하기 어려워. 달성을 했다? 그나마 자본이 있는 회사인 거야. 그나마 월급 잘 주는 회사인 거야. 이미. 공정무역 인정에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 생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받습니다. 최저 가격 보장. 원래 1파운드에 1.4달러였던 커피가 그것보다 떨어져도 커피 생산자는 1.4달러를 보장받는다. 자,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야. 커피 생산자야. 그 커피 생산하는 데 있는 노동자들한테 이 혜택 가는 거 아니야. 회사야, 회사. 둘째, 생산자들은 시장 가격에 붙는 웃돈인 소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게 뭔데? 커피 가격이 1.4달러 이상 오르면 파운드당 20센트를 추가로 받는 겁니다. 이 소셜 프리미엄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역 공동체 사업 기금에 쓰입니다. 여기 지역 공동체 사업 기금, 이것도 혜택을 받는 애들이 따로 있어.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처음 등장한 1998년 이후 공정무역 상품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공정무역과 관련된 윤리적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지. 공정무역과 관련된 윤리적 소비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공정무역 인증 상품의 매출이 69억 달러에 육박했다.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감동적이다. 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소비자들의 마음인 거야. 소비자들의 생각인 거지. 일반 커피보다 몇 달러를 더 주고 공정무역 커피를 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앞에서 불매운동 할 때도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밑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별로 도움 안 돼. 의외지.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제품 소비가 노동자들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공정무역 제품을 산다고 왜냐?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의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비싸게 사 먹었는데 결과는 빈곤층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빈곤층의 수익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요렇게 화살표. 공정무역 인증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영세한 커피 농장에선 통과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게 농부들에게 더 많은 몫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빨간색 체크.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무역 제품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보다 최빈국의 비공정무역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사람들은 생각해. 부를 나타냈을 때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정무역 제품을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제품을 사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농부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는 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오히려.
둘째,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까닭으로 우린 비싸지. 추가로 지급한 돈 가운데 오케이. 실제로 농부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건 극히 일부다. 그냥 다 회사가 먹는 거야.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 겁니다. 일단 왼쪽에 또 뭐 볼만한 거 있나 살펴볼게요. 공정무역 인증의 목적,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보장. 하지만 우리 옆에다가 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X. 뭐 혜택은 최저 가격 보장받고요. 프리미엄 받고요.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공정무역 인증 마크 됐어.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다 중개인이 가져갑니다. 세계은행 경제자문관인 피터 그리피스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추가 금액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건 이 사람의 근거지 1% 미만이다. 나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을 100 더 썼는데 노동자들한테 가는 건 1이야. 그럼 나머지 99 어디로 갔다고? 중개인이 다 먹고 있다고. 잠시만요. 셋째,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목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걔한테 돈 주려고 더 했었는데.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받는 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절차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회사에 돈 주는 거지 노동자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야.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4년간 걸쳐 에티오피아, 우간다에서 일하는 공정무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거지. 이들은 비공정무역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더 낮고 노동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한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줬지만 어때? 그 사람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비효율적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공정무역 제품 구입이 윤리적 소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근거. 공정무역이 큰 성과로 내세우는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도 정작 극빈층은 소외가 됩니다. 경제순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 세워 놓으면 한 70, 80등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밑에 20명 얘네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아예. 이쯤 되면 공정무역 제품을 살 까닭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여기 빨간색 체크,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미미한 금액을 보태줄 따름이다. 그냥 차라리 더 저렴한 상품을 사. 그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비용 효율성 높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 공정무역 커피 하면서 너 한 달에 커피 20잔 마시지, 잔당 1,000원씩 더 내고 있네, 2만원 정도 돈 더 쓰고 있지, 차라리 자선단체에 2만원 기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쓴이의 주장, 윤리적 소비 대신에 기부를 하자.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거 다충 눈치채셨죠? 글쓴이의 주장하고 관련된 거는 빨간색이에요. 근거나 기타 등등은 다른 색깔이었었던 거고.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미리 볼게요. 공정무역 인증 제품 구매는 비효율적이다. 어쨌든 글쓴이의 주장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목적은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죠. 공정무역 인증 제품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 70등, 80등.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돈 가운데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극히 일부분. 누가 더 먹고 있어? 중간에 중개인이 다 먹고 있어. 그러니까 배추 농사, 양파 농사 지으면 안 돼. 중간에 도매업자가 돼야지.
소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에 빨간색 공정무역 인증 제품 구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화살표. 그러니까 뭐 해라?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를 해라. 이거예요. 불매운동 하지 마. 회사에다가 쟤네들 잘 해주라고 요구해. 공정무역 제품 살 필요 없어. 그냥 기부를 해.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채식주의 어쩌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로 퍼지고 있는 또 다른 소비 형태가 바로 채식주의입니다. 채식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왜 비효율적인 건지 조목조목 따져줄게. 이 채식주의는 앞에 두 개에 나와 있는 경제적인 그 원인하고는 또 조금 달라. 동물 복지를 위해 채식을 하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탄탄합니다. 가축의 절대 다수가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사육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생산 단가를 약간 낮출 수 있다는 까닭만으로 동물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 할 거예요. 왜? 육식을 하면 동물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니까요. 나름 근거가 있어. 공장식 사육장의 가축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두루 소개되었고 그 끔찍한 환경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닭장식 있죠. 말 그대로 닭장. A4지 한 장 크기예요. 이렇게 그 옛날에 있었던 거는. 경제학자이자 농업 전문가인 베일리 노우드는 역시 인용할 건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지. 다양한 동물의 복지 수준을 마이너스 1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구 6점, 젖소 4점, 육개, 닭 마이너스 1점, 돼지,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 마이너스 5점. 닭과 돼지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나마 고기용 소는 잘 자라고 있네. 따라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의 점수를 높여줄 거야. 여기 닭장에서의 사육되는 암탉 점수 높여줄 거야. 마이너스 애들 점수를 높여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닭고기 먹지 마. 돼지고기 먹지 마. 육개, 닭고기 먹지 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닭고기, 달걀, 돼지고기 순으로 먹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대다수 동물이 겪는 최악의 고통을 가장 긴 시간 동안 덜어주게 된다. 동물복지 옹호론자들은 사실 요 글의 글쓴이는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의견을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채식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채식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이점이 많습니다. 라고 동물복지 옹호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지. 이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놀이다. 내 말에 내가 빠져듭니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모순이 되어 돌아옵니다. 소고기를 먹지 말자고 강조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네. 그나마 소는 플러스 6점 잘 살고 있는데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고 적색고기가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까닭으로 소고기를 줄이고 원래 닭고기로 대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5점이 자꾸 커지는데 플러스 6점은 줄어들고 전체 점수는 다시 줄어들 텐데 동물복지 옹호론자의 의도와는 달리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채식주의, 동물복지 옹호론자, 동물복지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지 모른다.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니들 주장에 따르면
마이너스 점수가 더 커진다.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식단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동물에게 가장 해를 많이 끼치는 식품,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만이라도 먹지 않거나 아예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쯤에서 멈출 까닭은 없다. 니들 동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식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안 먹는 것보다 또다시 빨간색 기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냥 기부해. 이번에는 어디에다 기부할까? 동물 권리 보호 단체에 기부해. 그렇겠지. 동물구호평가회의에 따르면 채식주의 전단을 배포하는 단체에 $100 기부하면 한 사람을 1년간 육식을 중단할 수 있다. 기부의 효과. 옆에다가 추가로 더 씁시다. 기부의 효과가 더 크다. 채식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단 정지, 왼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불매운동 효과 없어. 공정무역 효과 없지. 불매운동도 역시 비효율적이야. 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육되는 동물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채식주의 운동 오히려 동물 고통을 더 악화시킬 거야. 마이너스 5점을 더 키울 거야. 플러스 6점 줄이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러한 게 어떤 거예요? 글을 쓸 때의 표지지, 표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라는 말을 통해 내가 이제 요 뒤로 이어질 내용은 앞에 했었던 이야기 요약할 거야 라고 글쓴이가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데 그닥 효과가 없다. 글쓴이가 정리해 줬죠. 가난한 나라의 절대 빈곤, 동물 복지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기부하는지가 무엇을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냥 기부하세요. 이거지. 요약하면 이렇다. 기부를 하면 당신의 돈을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만 집중시킬 수가 있다. 당신의 관심사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초록색이 근거가 되어 빨간색 기부를 하라라는 주장을 한다고. 최선의 활동과 그럭저럭 좋은 활동의 결과가 다른 점만 봐도 최선의 활동, 기부, 그럭저럭 좋은 활동, 불매운동, 공정무역 제품 구입, 채식주의. 이것보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점만 봐도 효율적인 기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다. 윤리적 상품 더 많이 사는데 더 많은 돈 쓰는 건 목표를 정확히 공략하는 게 아니다. 윤리적 상품을 더 많이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 간단하게 쓰면 되지. 비효율적이다. 윤리적 소비 물결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까닭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윤리적 소비를 너무 후려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너무 효율성 떨어져 별로다 라고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나중에 비판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야,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아. 불매운동을 해서 더 나아진 사람들이 있어라고 사례를 찾아줘서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이게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 내용이에요. 착한 일을 한 번 하고 그 다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허가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허가 효과. 착한 일 한 번 하고 나면 이후의 선행을 덜 실천하는 것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나 한 번 공정무역 커피 샀으니까 그 다음에 당분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도덕적 허가 효과는 실제로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착해 보이는 것, 착한 행동을 했다고 인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공정무역 커피 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면서 난 개념 있는 남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지. 비효율적인 이타적인 행동 체크. 비효율적 이타적인 행동. 윤리적 소비.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서 다시 더듬어 써봅시다. 불매운동. 공정무역 제품 사용하는 거, 구매하는 거, 채식주의.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 뭐 앞에 바로 나와 있었던 누구? 도덕적 허가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이 때문이다. 이 위에다가 도덕적 허가 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지. 기부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데 불매운동 한 번 하고 막 사인하고 저기 어디야 딱 한 번 플랜카드 들고 너네 회사 나쁜 회사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착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에 취하면 이후로 효율적인 이타적 행동을 할 여지가 줄어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사라고 권하여 그 사람이 그보다 효율적인 선행에는 시간과 돈을 덜 쓰게 되었다면, 자,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얜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효율적인 선행은 뭐야? 기부야. 기부야. 기부에 시간과 돈을 덜 쓰게 되었다면 공정무역 제품 구매 장려하는 일 자체가 해로울 수가 있다. 이처럼 마지막 정리죠. 윤리적 소비는 목표가 분명한 기타 선행, 기부보다 이점이 더 적습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기부 단체에서도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 운영비가 보통 평균 한 60% 넘는다고 그러던데? 걔네들도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른쪽 윤리적 소비 목표를 공략하기 어려워 도덕적 효과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아. 하지만 기부 목표를 정확히 공략할 수가 있어. 돈을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어. 효율적이야. 윤리적 소비보다 기부가 효율성이 더 높다. 결국에 기부하세요 이 이야기인 건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데들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진심이에요. 한 300억씩 벌어가지고 한 7, 80억씩 매년 기부하고 익명으로 기부하고 그것도 몰래 들켜가지고 인터뷰 사양하고 그래. 많이 벌고 많이 써.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정리해 줄 거예요. 몇 개만 읽고 5분 쉬었다가 비문학 지문 한번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하실 것들 지정해 드릴 거예요. 예인이 오늘은 괜찮아?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윤리적 소비는 제3세계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거나 식물,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 윤리적 선택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겁니다. 네, 윤리적 소비의 목적에 대해서는 외워두세요 라는 거겠네요. 노동착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그 한계가 널리 알려져 최근 사라지지 않고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걱정입니다지. 공정무역 제품을 받으면 생산자는 제품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받습니다. 더하기 그거 가격 이상이 올라가면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어요. 5. 베일리 노우드 씨는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해서 채식주의 이론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점수를 매긴 아저씨였었던 거지. 이 아저씨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요 정도.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디야 마트에 가서 계란 사면은 막 생산자 번호 막 쓰여져 있죠. 그 뒤에 A, B, C, D 알파벳 있거든. D는 닭장에서 나온 달걀이야.
A는 풀어놓고 지들 먹고 싶은 거 먹여서 키운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A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왜 닭이 먹은 좋은 음식값을 내가 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닭들도 행복할 권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윤리적 소비 사례, 불매운동, 공정무역 제품 구매, 채식주의. 나름 얘네들의 각각의 목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글쓴이는 윤리적 소비와 기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는 목표 공략이 어려워. 도덕적 허가 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기부는 목표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윤리적 소비보다 기부하세요. 왜냐? 한 단어로 끝나는 거지. 기부가 윤리적 소비보다 더 효율적이니까 라고 얘기. 다음 페이지 또 살펴볼게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비판적 이해를 해봅시다. 빨간색 크게 별표. 빨간색 크게 별표. 윤리적 소비는 공정무역 상품을 사거나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 선택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겁니다. 글쓴이 입장에서 그렇지만 윤리적 소비는 목표가 분명한 여타선행 기부보다 더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기부가 세상을 바꾸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가 더 낫습니다에 대한 근거, 불매운동 해봐야 그들의 삶은 더 나빠집니다. 공정무역 인증 제품 구매해봐야 노동자들에게 미미한 도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둘 다 합해져서 뭐예요? 비효율적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채식주의 운동, 오히려 더 괴로운 닭의 수를 더 많이 늘리게 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2번,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인지 다시 여기에다 따로 별표 한 개 더.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세 가지 사례가 지니 한 개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 글에 인용된 다양한 연구 결과는 윤리적 소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기부가 더 효율적이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고 기부 역시 도덕적 허가 효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뭐 나름 합리적으로 세 가지 조목조목 다 까면서 기부하세요라고 했지만 기부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나 데이터를 제시해 주지 않았어. 이렇게. 결론 부분에 제시된 겁니다. 글쓴이의 관점 및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그냥 기부가 효율이 얼마나 큰지. 도덕적 허가 때문에 윤리적 소비 별로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부분에서 이타적 효율주의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기부보다 효율적이라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어서 적절하다. 여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일관성이 있다야. 일관성 있게 기부하라 얘기하구나. 그 자세는 좋다. 기부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 윤리적 소비의 단점만 부각하고 있어. 공정성이 떨어져. 공정성 떨어져. 윤리적 소비는 그럭저럭 좋은 활동, 기부는 최선의 활동이라고 표현한 것도 편향된 관점을 보여줘. 편향된 관점을 보여준다랑 공정성이 떨어져. 그냥 같은 말이기는 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공정성 떨어져. 편향성이 있는 관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들.
다음 페이지. 코즈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광고에 숨겨진 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들의 수호 천사가 되어주세요. 희망빵, 행복, 우유 나눔. 희망빵 2개가 팔릴 때마다 맛있는 빵 1개가, 우유 2개가 팔릴 때마다 우유 1팩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이 됩니다. 코즈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마케팅인가 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회문제를 연계하는 것으로 경영활동, 한마디로 뭐예요? 이윤 추구지. 모든 기업의 경영활동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사회문제를 연계하는 겁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 이익 추구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동시에 얻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2개 팔아서 좋고 1개 기부해서 좋고, 빈곤, 환경, 보건, 빈곤과 같이 소비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마케팅과 결합하여 제품 판매와 기부를 연결하는 게 코즈 마케팅의 중요한 특징인데, 우와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의심병 환자라서 그런지 과연 정말 진짜 그렇게 다 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얼마나 더러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이런 의심만 잘하고 있을까? 코즈 마케팅은 윤리적 소비를 위해 공익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의 심리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오, 그 회사 제품 괜찮은데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겠어. 착한 소비자가 되고 싶어. 라는 대중의 심리. 이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뭐 500원, 1000원 더 비싸게 주고 사도 개념 있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 준다라는 거지. 옆에 있는 빈칸 조금 이따 채울 시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하는지는 일단 대기해 놓고 얘는 잠깐 패스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 쭉쭉 확인이 됐고요. 오케이. 일단 정치.